다음 소프트웨어 비용 견적 방법 중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감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편차를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가의 견해를 조정하여 최종 견적을 결정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그 비용 측정을 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까? 잘 모르겠어, 처음 하니까.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이거 1억 받으면 돼. 그런데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그날 저녁에 정신없이 뭐 술 먹거나 뭐 없었다고 하면 잘못 계산할 수 있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견을 여러 사람한테 게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가 있고 중재자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얼마를 받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봐. 그럼 쪽지로 얼마 해서 보내오면 쪽지를 보고 얘기해줘. 1억 500이면 돼. 3천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서로 전문가라고 자칭을 했으니까 조금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조정이 되겠죠? 1억을 불른 놈은 좀 낮춰줄 것 같고 500을 불른 놈은 좀 높을 것 같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평균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델파이 기법입니다. 그죠? 델파이 기법. LOC 측정 방법은 프로그램을 쭉 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게 A라는 기능이라고 하면 이 A의 기능은 프로그래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몇 라인을 짤 수 있어? 너 몇 라인을 짤 수 있어? 다 물어보면 가장 크게 부른 놈 라인 수가 낙관치라고 하죠. 비관치, 낙관치. 비관치라고 하죠. 비관치. 기대치. 곱하기 4에서 플러스 6으로 나누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예측치 공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측치 공식.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친구들이 왔을 때 라면을 끓여달래. 배고프다고. 10명이 왔어요, 10명이. 몇 개 끓이는 게 좋겠냐? 남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임의로 몇 개를 끓이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낫겠지. 5개만 끓여. 4개 끓여. 20개 끓여. 30개 끓여. 15개 끓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큰 값이 30개라고 하고, 이게 비관치야, 비관치. 왜? 끓여주는 입장에서는 라면 수가 많이 나가니까 낭비잖아. 4개가 좋은 거죠. 낙관치죠. 여기서 평균치가 있겠죠? 이걸 기대치라고 합니다. 기대치를 구했더니 뭐 한 11 정도 나왔다. 그러면 낙관치는 얼마? 20. 기대치는 11에다가 4. 비관치는 낙관치는 20이 아니라 낙관치는 4죠. 그 다음에 비관치가 30이 되는 거죠. 이걸 6으로 나누는 값이 나오면 요거만큼의 라인 개수를 구하면 되죠. 라면 개수를 끓이면 되지. 그런 것처럼 라인을 가지고 몇 라인 하면 될 것 같아? 몇 라인 하면 물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면 이 라인은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받으면 좋겠구나 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전체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 LOC 측정. PRT 방법은 비용 측정이 아니라 일정이죠. 일정 계획 방법론에는 PRT, CPM, WBS라고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PRT와 CPM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코모는 비용 측정. 그죠? 비용 측정 방법에서 유기형, 준분리형, 내재형 프로그램을 종류를 분석해서 공식화시킨 거죠. 그렇죠. 뭐 간단한 거 5만 라인 정도 이해하면 유기형 공식에 적용하고 30만 라인 정도면 준분리형에 적용하고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은 내재형으로 적용시켜서 공식을 화시킨 것이 코코모 방식입니다. 답은 델파입니다. 이거 문제는. 다음 중 모듈 결합대 강도를 강업부터 낮은 것으로 바르게 순서를 나열한 거. 프로그램은 모듈화 시켜서 작성합니다.
한꺼번에 다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처럼 프로그램도 부품화 시켜서 짜면 되고 그 부품화 하나하나를 뭐라래? 모듈이라고 하고 이 모듈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을 결합도, 모듈 내부의 명령어들의 관계를 따지는 걸 응집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약할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동차의 부품이 있는데 바퀴라는 부품과 엔진이라는 부품이 결합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빵꾸가 나면 엔진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합도가 적다는 것은 하나의 자동차 안에 있는 부품이긴 하지만 이 빵꾸가 나면 빵꾸가 바꿔 끼면 되잖아.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부품화된 게 뭐 3만 개가 있다고 합시다. 가정에서. 그럼 하나의 모듈, 하나의 부품을 수정하는데 3천 개 정도를 수정해야 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관계가 깊을 땐 그래. 그러나 관계가 적을 땐 그냥 그 하나의 부품, 모듈만 수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순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 내용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결합은 뭐죠? 자료 결합, 데이터 결합이 가장 좋아요. 강도가 강한 것부터 그랬으니까 자료 결합, 그 다음에 구조 결합이 스탬프 결합, 제어 결합, 공통 결합, 외부 결합, 공통 결합, 내용 결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료 결합이 가장 느리니까 이게 답이군요. 스탬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번이죠. 다음 중 객체 지향계에서 연산이 같더라도 연산이라는 건 메소드를 말하죠.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클래스가 다르면 전혀 다르게 수행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 클래스 A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클래스 B가 있어요. 여기도 프린트가 있다고 합시다. 메소드. 그런데 이 A라는 클래스를 내가 상속받았어요. 그럼 이 내용이 수정이 되더라도 이 내용이 있다고 해도 얘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클래스가 있고 함수명이 똑같다고 하는데 얘가 상속관계에 있는 거야. 이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상속받았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라이딩. 클래스 A가 있는데 여기에는 프린트 메소드가 있고 또 프린트도 있어요. 요번엔 인수를 받는 거죠. 또 프린트가 있어요. 여기는 인수가 2개야. 하나의 클래스 안에 동일한 메소드, 연산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전달되는 인수가 다르게 쓰는 이런 형사를 뭐라 그래? 오버로딩.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다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다음 중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MTBF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하드웨어 어떤 자동차나 자전거나 어떤 부품을 사용하든 정상적으로 쓰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 고장이나 정상 시간이 만약에 100시간이야. 고장 나는 시간이 1시간이야. 쭉 쓰다가 200시간 정도 썼어. 또 고장 났어. 2시간. 쭉 썼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뭐 150시간, 40시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래? between, failure와 failure 사이의 시간의 평균 시간이니까 이건 평균 타임이라는 얘기고 이건 between failure니까 고장과 고장 사이의 평균 시간 이걸 우리가 MTBF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시간, 200시간 플러스 150시간 플러스 40시간을 4로 나누면 100, 200, 150, 40을 4로 나누면 평균
가동률이 나오죠. 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야? 아, 이 프로그램은 200시간 정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나왔을 때 어떤 값이 얼마예요, 이거 대략? 100, 200, 300, 450, 490이잖아. 4로 나누면 4, 1은 4, 4, 2, 8. 대략 한 120시간 정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1이라고 합시다. 정상 가동 시간. 그러니까 정상 가동 시간이 이거죠. 고장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고장난 시간. 정상 가동된 시간에다가 고장난 시간의 평균에다가 정상 가동 시간을 나누며 이거 갖고 평균을 줘. 신뢰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 영어를 써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시험 문제마다 좀 차이가 나죠. 용어를 정의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요거는 분명한데 MTTR과 MTTF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 출제자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된다? 정상 가동 시간 이거죠. 고장난 평균 시간이 있겠죠. 그걸 두 개를 더해. 그리고 정상 가동 시간 이거 똑같은 거를 집어넣고 얻어진 가용도를 가지고 우리는 평균 가동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죠. 상호 인접한 고장과 고장 사이에 가동된 시간의 평균 두 번째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한 방법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된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 자, 좀 어려운 C 언어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배열을 선언했고 포인트를 주었죠. 자, 우리가 2차원으로 선언해도 C 언어는 1차원 형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삼행삼렬이니까 이거잖아. 그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원래는 정확히 어떻게 줘요? 이렇게 줘야 돼. 응?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연속 공간이기 때문에 나열해도 된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4, 5, 10, 23, 7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알아야 돼. 1행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4하고 여긴 0이 들어가죠. 비어있을 때는 10, 23, 7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0. 만약에 이렇게 뒀다면 4, 5, 10, 23, 7을 이렇게 뒀다면 순서대로 집어넣어. 그냥 4, 5, 10, 23, 7 이렇게 집어 나머지 0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속적으로 집어넣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4, 5, 8 이렇게 들어가. 4, 5, 8, 20, 23, 그 다음에 19, 7, 9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변수를 하나 정의했네요. 포인트 변수를 하나 주고 얘를 어디를 가리키게 해놨냐면 A의 1,1이야. 그러니까 얘가 A의 0의 0잖아. 여기가 A의 1의 0. 여기가 A의 2의 제로잖아요. 0, 0, 0, 1, 여기는 A의 0, 1, 여기는 A의 0, 2, 여기는 A의 1, 1, 여기는 A의 1, 2, 이거는 A의 2, 1, 여기는 A의 2, 2가 되죠. 시연하는 배열이 선언된 개수보다 하나 적은 거죠. 왜? 출발할 때가 0부터이기 때문에 3행삼렬에서 3행삼렬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 적은 거 맨 마지막 값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포인트를 넘겨주기로는 A의 1의 1의 번지를 지정했으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를 갖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해버리라 그랬어요. 이거죠.
자,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얘는 어떤 거예요? A 플러스 A의 2는 어디죠? 여기잖아. 얘는 어떤 거야? A의 2의 0은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A의 2의 플러스 0의 내용으로 쓸 수 있고 0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2차원 배열을 선언했을 때 1차원, 즉 A의 제로, 여기가 A의 1, 여기는 뭐야? A의 2. 2차원으로 선언했을 때는 그 행에 뭐가 된다? 시작 번지가 된다. 이거는 변수다, 상수다. 얘는 상수예요. 변수명처럼 생겼지만, 자, 우리가 1차원으로 선언했을 때, A는 만약에 5개로 했을 때, 이거는 A의 첫 번째 방, A의 두 번째 방 이렇게 되는데, 이때 A는 뭐야? 이 1차원을 선언했을 때 이 A라는 거는 상수. 2차원을 선언했을 때 1차원 형태는 상수예요. 그 배열의 시작 번지야. 행의 시작 번지야.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만약에 5, 4, 2, 7, 8, 6이다 그러면 실제 번지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건 뭐와 동일해? A의 2의 0의 번지와 동일하잖아. 이건 번지잖아요. 변수가 아닙니다. 수예요. 수. 상수. 기억하자. 2차원 변수, 2차원 배열은 1차원 형태 사용은 그 배열의 행의 시작 번지. 1행, 2행, 3의 시작 번지가 되는 거지. 1차원일 때는 그 배열명 자체가 배열의 시작 번지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이쪽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얘는 얼마야? A의 2니까 여기죠. 이거잖아. 이 번지의 내용이니까 19죠?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곱하라는 거야. 뭐를? P를 증가시켜라야. 단항 연산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앞에 연산제가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행을 해. 그거 되니까 23이 되는 거죠. P의 증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증가는 나중에야. 이거부터 계산하는 거죠. P의 내용. P의 내용. 그러니까 10하고 계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증가를 먼저 시켜야 돼. 그 내용이니까 얘는 얼마? 23. 이게 23이야. 그냥 하면 얘는 그대로 10이 되겠고 23과 곱한 값이 얼마예요? 460에서 23을 빼니까 437이 되겠죠. 437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증가하라고. 그러니까 현재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437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게 437이야 지금. 430을 집어넣고 나중에 증가하세요. 이거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뭘 찍으라 그랬어요? A의 1,1을 찍으라 했으니까 1,2는 어때? 여기를 찍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건 뭐야? 437을 찍는 거죠. P의 내용을 찍으라면 어떻게 돼? P는 이미 증가되어 있으니까 얼마? 19가 찍히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